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일부 종목들, SK하이닉스라든지 후공정단의 기업들,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에코프로가 무려 17%나 오른 날이죠. 이때를 기점으로 2차 전지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붙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 평균 거래 대금이 상위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수화학 시리즈들,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번에 인적 분할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 이외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또는 주요 소재 종목인 WCP 같은 종목들 등등, 사실상 지난주 주 후반부터는 2차 전지를 매매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수익 내기 어려울 정도로 또 극심한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요, 코스닥, 코스피 가리지 않고, 물론 코스닥에 속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겠지만 2차 전지의 독주 흐름 속에서도 아주 조용하게 잘 가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3, 4분기 때 비올의 흐름을 보고 피부 미용 관련한 의료기기의 중요성들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고, 비올이 상당히 상징적인 역할을 그동안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비올을 시작해서 원텍부터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이루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분류되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 쪽, 즉 국내 리오프닝,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것이란 거는 사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될 만한 재료들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올해 1월 공개 매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자진 상장 폐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의료기기 내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지난주죠, 코스닥의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마저도요, 사무 운용사인 한행컴퍼니가 상장 폐지 목적으로 지금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공시를 냈고, 사실상 공개 매수 가격을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루트로닉이라든지 자진 상장 폐지가 안 되기가 더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고요. 결국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에 이어서 바스켓 성격의 수급들이 들어올 때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분류됐었던 덴탈 쪽의 오스템이라든지 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의 루트로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들이요, 이제는 다른 쪽으로 분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욱 폭발적인 시세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의료기기 관련한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 세계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 과목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단연 선발일 수밖에 없고요. 1차적인 직접적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료기기 과목들 중에서도 이쪽은 단연 월등한 시세를 기록을 했던 거고, 그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또 숨어있는 의료 과목 중 하나는 다름이 아닌 정형외과라고 저는 봐요. 이걸 왜 저는 정형외과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지금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될 테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좀 훼손됐던 외내형의 성장이 앞으로도 본궤도에 좀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모멘텀, 바로 고령화죠. 단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도 지금 문제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고령화는 시대적인 트렌드, 즉 유행으로 번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5% 공략주 역시도 이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온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분명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은 부담이 덜한 정형외과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담당하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5% 공략주 뷰웍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엑스레이 장비의 핵심 부품인 딕텍터 기업이죠. 사실 지금 엑스레이 장비 기업인 레이가 추세로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 뷰웍스가 못 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죠. 바로 1분기에 대한 수익성 악화. 근데 이거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가 증가한 게 아니고요. 개발비라든지 판관비 같은 다소 좀 일회성 성격의 비용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좀 영업이익 보시면 일시적으로 좀 악화된 면이 있는 거지 외형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었다라는 점들. 뷰웍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유럽 최대 덴탈 의료기기 회사랑 실제로 디텍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사실 덴탈 쪽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누가 뭐라 해도 유럽보다는 중국이죠. 지금 당장은. 고객사인 레이가 그러니까 뷰웍스의 고객사인 레이가 중국 진출을 지금 본격화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신규 사업 분야인 치과에서 쓰이는 동영상 디텍터의 캐파가 앞으로 뷰웍스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의 모멘텀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할 텐데 뭐 이쪽이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덴탈 쪽 디텍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도. 물론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이쪽 분야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쪽 캐파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뷰웍스에 대한 매출 그리고 수익성, 그러니까 외내형은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뷰웍스가 영위하는 산업용 디텍터 역시도 확장 국면이죠. 대표적으로 실내 골프에 대한 시뮬레이터라든지 2차 전직 검사 장비 쪽이죠. 이쪽 역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용도로든 현재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저는 뷰웍스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지금 한 12배 정도 수준이고 올해 포워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9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수급 측면에 있어서 지금 좀 막혀있는 혈만 한번 뚫어준다면 뷰웍스는 금방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본업인 엑스레이 관련한 수요 역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활동량 증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지금 엑스레이 수요는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지금 고령화 추세에서 치과용이라든지 또는 흉부용 엑스레이 수요는 지금 당장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의 의료기기 업황 분위기라든지 그 외에도 피어 그룹 단의 밸류에이션들, 다른 분과와의 벌어진 괴리율들, 저는 이게 이 뷰웍스의 가장 핵심적인 매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에서
평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소개해드린 단기 관점의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더 기간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뷰웍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